검찰이 석 달 전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면 조사 대신 김명수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전직 대법원장 연속 소환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100번 사죄하고 사퇴해도 부족한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주 쓰겠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 들으신 녹음 파일은 2022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김성근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바로 반전됐는데 앞서 들은 대화 녹취록을 임 부장판사가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판사가 그것도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들통이 났다. 속된 말로 여간 쪽팔린 짓이 아니었건만 김명수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었지요. 앞서 들으신 대로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및 반려 과정에서 보인 비상식적 행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명수는 당시 임 부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다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국회에 거짓 공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의 수장쯤 되면 드러난 거짓말과 허위 공문서 파동만으로도 스스로 거취를 바로 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좌파 특유의 뻔뻔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법원장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시 이 논란이 일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도 큰 이슈였지만 그 거짓말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는 것인데 김명수는 임 부장판사 사표를 탄핵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되자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명수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튿날 임 부장판사가 면담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곧바로 거짓말이 들통났고요. 저렇게 거짓말 파문이 일자 김명수는 언론 등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거짓이었죠. 김명수는 임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 때 맞춰 퇴직하고 싶다며 그 전에 12월 냈던 사표도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김명수의 연이은 거짓말에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마저 거짓말을 합니다. 면담 참석자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탄핵 발언 배경에 대해 임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임 부장판사 면담 녹음 파일엔 관련 발언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날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도대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명수는 2021년 2월 19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733자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녹음 파일 내용엔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라는 김 대법원장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과 입장문에서조차 녹음 파일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무려 7곳이나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난 6월 2021년 국민의힘이 김명수를 이 건으로 고발한 지 2년 4개월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 부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사표를 제출하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할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검찰이 김명수를 서면 조사가 아닌 출석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시절 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며 수차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건으로 김명수 자신이 유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요.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명수는 2021년 당시까지 위증 관련 재판을 11건 맡았습니다. 그중 10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위증죄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2004년 사기죄로 고소당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2004년 당시 김명수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릴 때만 해도 이 판결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 이번 김명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김명수 사법부 6년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앞으로 정말 많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재판 인사농단 의혹은 물론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임명했고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재판은 전례 없이 지연되거나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1심 판결은 3년 2개월, 윤미향 1심 판결도 2년 5개월이나 걸렸고요.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3년이 훌쩍 넘겼습니다. 또 김명수 개인적으로 봐도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는 땅콩 회항 사건 집행유예 선고 직후에 한진 법무팀을 공간에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문재인 검찰은 김명수에 대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러고도 김명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성남 민심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